일단 나와서 네가 갈 만한 회사도 좀 찾아야 하고 뭐 그 관련된 준비를 좀 해서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나와갖고는 답이 없어. 나와서 또 방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일단 장기를 해놓고 나오기 위한 준비를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건 좀 골치 아픈데 그 전에 나오면 괜찮아. 너는 최소한 나와서 20대 후반에 조금 더 괜찮은, 애초에 밖에서 시작했던 케이스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들어가는 회사, 그 정도의 규모의 기업을 너는 전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한두 번 정도 줄이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군대에서 준비하면. 그리고 뭐 직장뿐만이 아니라 너 개인의 삶에도 이런저런 경험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이 오히려 더 너한테 기회야. 더 좋아. 뭐 예를 들면 뭐 연애를 한다 쳐도 지금 하는 게 더 낫지. 훨씬 나으니까 뭐 연애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할 게 많이 있으니까 디스크랑 맞닿아서 마찰력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히트 에너지로 바뀌었지. 네. 그 바뀌는 과정에서 wheel이 슬로우 됐지. 네. 자, 돌고 있는 바퀴가 속도가 줄었어. 네. 거기에 더해서 네. 뭐가 더해지냐? produce additional friction. 또 다른 마찰력이 증가. 또 다른 마찰력이 적용이 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마찰력이냐? between the wheels and, 이게 정확한 말하면 wheel이 아니라 타이어지. 여기서 이 wheel이라는 말이 이게 전체를 뜻하는 말이라 이제 wheel을 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표현을 하면 tires and runway가 되는 거야. 이건 이해돼? 타이어와 런웨이 사이의 마찰력. 타이어. 앞에서는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력이었고 네. 거기에 더해서 타이어와 런웨이의 마찰력. 두 가지의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타이어는 정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finally slow the airplane 되는 거지. 이 중에 뭐 디스크 패드가 너무 많이 달아서 디스크의 마찰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아까 오전 수업 때 얘기했던 브레이크 휠 안에 에어가 들어있어서 브레이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뭐라 그러지? 그러면 유체 안에 공기로 인해서 락이 생기는 현상, 그래갖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그 다음 예를 들면 또 다른 두 번째 프릭션이지, 그 타이어와 런웨이 사이의 프릭션이 부족해진 현상. 어떨 때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과 프릭션, 즉 타이어랑 런웨이 사이의 프릭션이 감소하는 현상. 어떤 상황에서 그 프릭션이 감소해. 그럼 위험해지거든. 끌릴 때. 그럼 마찰력이 증가하는. 그럼 자동차도 똑같아. 자동차도. 갑자기 마찰력이 감소하면 위험해진다고요? 그치, 위험해지. 지금 차가 미끄러지잖아. 그러니까 수막 현상처럼 순간적으로 그냥 마찰력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때가 있다고. 어떨 때 그게 벌어지느냐. 지금 수막이라고 얘기했듯이 물이나 그 노면에 물이 있는 경우, 아까 뭐 겨울에 얼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찰력이 감소해서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지. 제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립력을 잃어버려서 차가 미끄러지지. 비행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뭐 그런 특별한 현상도 있고, 아니면 타이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밟아서 타이어가 편마모 일어나 버리거나 그립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미끄러지지 또. 아니면 그 런웨이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아스팔트는 수할 사이에 구멍이 있잖아. 네. 들어가는데 그걸로는 활주로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개념. 그래서 아무튼 마찰력이 중요하죠. 키네틱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는 그 좋은 예시로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바꾸고 열 에너지를 또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 이걸 다시 전기를 다시 열로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난방기구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바꾸는 또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자동차에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브레이크 네.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를 밟으면 열이 더 많이 나고 그 열 에너지를 그대로 다시 전기로 바꿔서 재충전하는 이런 기술까지 지금 나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 기술이 그 발전된 기술을 왜 저희는 못 누리고 너무 고가라. 너무 고가라. 아. 지금은 쓰지는 없는데 이미 나와 있고 기술은 나와 있고 폭탄의 폭발이나 아니면 내연기관의 폭발 뭐 그런 것들. 그러면 고열을 이용해서 기체를 순간적으로 팽창시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지. 결국 기체의 팽창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워낙에 크니까 열에 의해서 기체가 팽창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폭발력을 뭔가를 파괴하는 데도 쓰면 이게 폭탄이 되는 거고 뭐 동력으로 쓰면 이제 엔진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이지. 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이거라 작을 거다 이렇게 물을 한다면이 아니라 물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비열이 제일 높은 게 물이야.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1 정해놓고 나머지를 물보다 비교를 하니까 스페시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물이 기준이고 그래서 물을 1로 보고 나머지는 다 1보다 밑이다 이 소리예요. 네? 막상 이렇게 썰을 풀어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기계를 만들 때 물론 변수를 고려해서 만들지만 결함이 나왔어. 근데 그게 과열이 때문에 나온 결함이었다 뭐 이런 거. 가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온도 높으면 멈추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좀 시켰다가 그냥 스스로 내 스스로 그냥 그늘로 가는 거죠. 뭐 컴퓨터도 그렇고 뭐 각종 전자장치들 일정 온도 이상 너무 과열되면 작동을 다 멈춰버려. 그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수를 분명히 고려해서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 뭐 냉각 장치까지도 애초에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해석 불가능한 결함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나 같은 경우 참 난 다행이었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행기를 처음부터 정비를 했던 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장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열 관련된 이런 경험들 좀 많이 했고 제대로 설계가 된 것들 예를 들면 뭐 전자 장비실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에서 팬을 돌려서 냉각을 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도대체 이게 왜 만들어져 있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설계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나중에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지라는 궁금증을 갖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야. 나도 몰랐을 거야. 그런 결함이 나왔을 때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계 수정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텐데. 근데 정말 그때 좋은 게 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골머리를 썩히면 하나씩 개선이 돼요. 예를 들면 무슨 오류가 생겼어. 그러면 이걸 또 나은 쪽으로 개선해서 성능이 개량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기능을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데 뭐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개선도 하고 요 앞에 있는 로케이션은 같은 서브스텐스나 같은 머티리얼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물질 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조건이야. 그래서 차원이 다른 얘기야 이건. 같은 물질 안에서 움직이는 걸 또 그러니까 예측해야 되니까 one location to another 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물질 간의 이동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물체, 물질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one substance to another 라는 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위치 간 이동, 물질 간 이동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실린더 인사이드의 열이 실린더 헤드로 일단 컨덕션 되고 그 헤드의 열이 다시 핀으로 컨덕션 되는 거야. 헤드에 있는 게 핀으로 가서 이제 열이 이렇게 열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니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잖아. 또 그 다음 문장이 또 나오잖아. 컨덕션이 또 되지. 그러니까 세 번의 컨덕션. 실린더 안에 있는 열 에너지가 헤드로 컨덕션, 헤드가 핀으로 컨덕션, 그 공기도 이 핀과 물리적으로 닿아서 컨덕션 되는 거다 이거야. 공기가 없으면 결국 냉각도 안 되는 거지. 컨덕션으로는. 지금 네가 해석한 대로 따지면 열 전도율이 금속 선택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뜻인데 네.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얘기지. Some cases.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 열 전도율이 내가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을 선택하는, 즉 금속으로 만든다 그러면 금속의 재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major factor가 될 수 있다. 그 금속의 경우에는 이제 금속의 경우가 아니라 인삼 내가 뭘 만드는 오히려 차단을 해야 되는 목적이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은 금속을 써야 하고 오히려 열을 빨리 냉각시켜야 된다. 그러면 전도율이 높은 금속을 써야 되니까 메이저 팩터가 되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냉각팬, 냉각핀 뭐 이런 거 만들 때 금속 재료 거기에 열 전도율은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무게, 강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메이저 팩터가 순위 이렇게 가겠지. 근데 지금 이런 텀블러를 만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전도가 잘 안 돼요. 이 정도 낮아야 하는 거군요. 가벼워야 된다. 그 정도가 낮아야 쌓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에. 싸우 그래요. 가격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진공이니까 아. 열 전도율을 메이저 팩터로 두진 않아도 되지. 그냥이네.